집을 사려는 사람도,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도, 월세로 버티려는 사람도 모두 막다른 길에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단순히 서울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흐름입니다. 집값만 오르면 매수자 부담이 커지는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전세와 월세까지 같이 오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집을 사지 않고 버티려는 사람도, 전세로 시간을 벌려는 사람도, 월세로 넘어가려는 사람도 모두 같은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른바 트리플 강세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둘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누적 3.10%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이 1.53%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속도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시장은 조금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1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07%였고 2월에는 0.74%, 3월에는 0.34%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4월 들어 상승률이 0.55%로 다시 반등했고 5월 둘째 주에는 주간 상승률이 0.28%까지 확대됐습니다. 4월 셋째 주부터 5월 첫째 주까지 0.14%에서 0.15% 수준이었던 상승률이 갑자기 2배 가까이 커진 것입니다. 팔 사람은 사라지고 살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다시 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요한 배경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중과 유예 종료가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기 전까지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매물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자 급매물은 소진되거나 걷어들여졌습니다. 실제로 아실 집계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월 9일 68,495건에서 5월 17일 63,360건으로 줄었습니다. 8일 만에 5,135건, 비율로는 7.5% 감소한 것입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5월 9일 1,013건이던 매물이 5월 17일 570건으로 줄어 43.7% 감소했습니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도 같은 기간 434건에서 256건으로 줄며 41.0% 감소했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역시 747건에서 549건으로 26.5%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승세는 고가 아파트 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저가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둘째 주 기준 강북 14개 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32%로 강남 11개 구의 0.25%보다 높았습니다. 성북구는 0.54%, 서대문구는 0.45%, 강서구는 0.39%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실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왜 중저가 지역까지 오르는 걸까요? 답은 전세와 월세 시장에 있습니다. 전세가 너무 부족하고 월세도 부담스러워지면서 일부 임차 수요가 매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차라리 대출을 받아 집을 사자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나은 가격대의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전세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은 비싸서 못 구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물건이 없는 곳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5월 둘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누적 2.89%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이 0.48%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6배 빠른 속도입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5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0.28%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5년 11월 둘째 주 이후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도 뚜렷합니다. 5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113.7을 기록했습니다. 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즉,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건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장에서는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12건에 그치거나 아예 없는 사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강북구 미아동 두산 위브트레지움은 1370가구 규모의 단지인데도 전세 물건이 없는 사례가 나왔고
중랑구 신내동 신내대시향폴에도 1896가구 규모임에도 전세 물건이 2건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은커녕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공인중개사 49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증가했다고 답한 비율은 68.5%였습니다. 반대로 전세 매물량이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68.9%였습니다. 통계와 현장의 체감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가 막히면 월세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월세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월세 시장 역시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올해 4월까지 서울 월세 가격 누적 상승률은 2.3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5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4월 서울 월세 수급 지수도 109.7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세 역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 매물이 줄면 세입자들은 월세나 반전세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월세도 오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 보증금 반환 부담을 줄이고 매달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이런 구조가 맞물리면 전세의 월세화는 더 빨라지고 세입자의 매달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70.5%까지 확대됐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월세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전세 중심으로 버티던 임대차 구조가 점점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층처럼 초기 자산 형성이 중요한 계층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월세는 매달 고정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목돈을 모으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 전세난이 이제 경기 집값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진 수요가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경기 전세를 찾고 일부는 아예 매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5월 둘째 주까지 누적 1.72% 상승했습니다. 특히 용인 수지구는 7.55%, 안양 동안구는 7.17%, 광명시는 6.39%, 구리시는 5.82%, 하남시는 5.51%, 성남 분당구는 5.20% 상승했습니다. 강남권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나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에서 오름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기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경기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흐름입니다.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와 월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매매 수요까지 늘어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전세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5월 둘째 주까지 경기 전세 가격은 2.3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0.24% 오른 것과 비교하면 약 9.6배 수준입니다.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 광명시, 용인 기흥, 화성 동탄 등에서 전세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흐름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전세값이 높아지면 세입자들은 서울 인접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경기 지역도 임대 물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세와 월세가 오릅니다. 전월세가 오르면 다시 이 돈이면 차라리 매수하자는 심리가 생깁니다. 그렇게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매매 시장으로 전이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은 가격 상승 그 자체보다 상승을 밀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을 떠받치는 힘이 커집니다. 전세 보증금이 높아질수록 매매 가격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일부 수요자는 매수로 전환합니다. 반대로 매매 가격이 오르면 집주인은 더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매매와 전세가 서로를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우려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매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가격까지 오르면 실수요자는 선택지를 잃습니다. 집을 사자니 가격과 대출 부담이 크고 전세로 버티자니 물건이 부족합니다. 월세로 가자니 매달 부담이 커집니다. 결국 주거비 전반이 상승하면서 시장 불안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공공주택 등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공급 대책은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착공 기준의 공급 계획이 곧바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주택이 지어지고 입주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최소 23년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장의 매물 부족을 바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매매 시장만 잡는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같은 정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정책이 임대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은 매매 시장에서는 매물일 수 있지만 임대 시장에서는 전세나 월세 공급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규제가 시장을 왜곡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고가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적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전세와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매매 시장 안정과 임대 시장 안정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매매를 누르는 정책이 임대 공급을 줄이면 임대료 상승을 통해 다시 매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살 집도 부족하고 빌릴 집도 부족한 시장입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매물 부족입니다. 매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급매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에서는 임차 수요는 늘고 물건은 줄고 있습니다. 월세 시장에서는 전세에서 밀려난 수요가 이동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권까지 서울 수요가 옮겨가며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 봐야 할 변수는 매물이 다시 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세제 개편 방향, 보유세 부담,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임대사업자 물량,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 제도 변화가 모두 시장의 매물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금리와 대출 규제도 중요합니다. 대출이 막히면 매수 수요가 제한될 수 있지만 전세난이 더 심해지면 일부 수요는 여전히 매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1일 동향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매매와 임대차가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복합적인 국면입니다. 매매 가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전세 매물, 월세 비중, 수급지수, 입주 물량, 경기권 확산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금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집을 사지 않아도 피할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시장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가격 하나가 아니라 주거비 전체가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달려 있습니다.